300대 중운 KF-21 전투기 수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인이해 후회 KF-21 전투기 폴란드 공군 결정. 방위사업청, 이하방사청, 은 미티어 미사일을 제작해 한국에 판매한 영국 방산업체 MBDA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 간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해 지원해왔다. 미티어 미사일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마하 4, 음속 4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이번 합의는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 등 국방 5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현재 61개의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모아 체결로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영국에 370만 달러, 약 49억 원 규모의 항제밍 수신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고 글로벌 대형 업체인 MBDA의 기술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노하우도 이전받게 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수출은 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절충교역 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을 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중. 배 ICBM 발사에 각 당사자 노력 희망, 원론 입장.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각 당사자가 노력하길 희망한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반도, 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반도 형세의 발전, 변화,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왔다. 며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쏘아올린 지난 5월 31일에 또 정세가 계속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출구는 각 측이 한반도 평화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병행, 위 발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던 지난 3월에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주된 원인은 당사자들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호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억지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고 주장하며 한반도 정세 불안의 원인을 한국과 미국 등에 돌리기도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탄도미사일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자 T-1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약 7,000km까지 상승했고 비행시간은 약 86분으로 역대 최장이라고 발표했다. 3. 칼럼. 중국의 해군력 성장세와 불안정해지는 인도태평양.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인 2008년 해군 함정 세계 총톤수 비율에서 중국은 6.83%를 기록하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물론 2008년 미국의 비율은 44.61%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을 추월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2009년 11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심지어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터까지 발동된 상태였다. 가장 커다란 삭감 대상은 국방비로 무려 1020조에 달했고 이것이 미 해군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은 기회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해양 강국을 천명했고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5년에 수상함 잠수함을 총망라한 대형 함정의 수에서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미 해군을 5척 차이로 추월했고 2022년엔 351척을 보유하여 미국과의 격차를 57척으로 벌려놓았으며 2030년경 중국은 425척, 미국은 290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5척이라는 격차는 한국 해군 함정의 총합을 능가하는 수치다.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2배에 달한다는 미 해군 정보당국의 추정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양질전하위 법칙에 따라 중국 함정의 질적 성능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해군 함정의 수적 우위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의 총톤수와 신형 함정의 톤수에서도 중국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2024년 6월 현재 중국의 함정 총톤수는 155만 7,178톤이다. 물론 2024년 6월 현재 미국은 360만 1,900톤으로 여전히 중국보다 2.3배 우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1954년 890배, 2008년 6.5배, 2024년 2.3배로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진핑 1, 2, 3기에 해당하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건조된 신형 함정의 톤수는 112만 5천 톤에 달한다. 다시 말해 중국 전체 함정의 72% 정도가 신형 함정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2010년 이후에 건조된 함정이 전체 함정의 25%에 불과하다. 때문에 선체 평균 연령에서 미국 25년, 은 중국 14년, 보다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보유한 69척의 잠수함은 전부 원자력 추진이고 중국이 보유한 71척의 잠수함 가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16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잠수함의 상당수는 수명주기인 42년을 이미 초과했거나 42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5년 후인 2029년까지 15척이 퇴역을 하게 된다. 미 해군은 잠수함 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신형 콜럼비아급 12척 건조를 최우선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퇴역과 취역의 균형이 흐트러져 42척으로 줄어드는 일시적인 기간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중국의 잠수함은 현재 71척에서 76척으로 5척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들 모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이제 해군력 전이를 목전에 둔 중국은 지금까지의 성취를 발판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만큼 폭력적인 현상 타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백년 꼭지, 중국몽, 신형 대국 관계, 대만 통일 등의 담론은 자아도취적인 회고적 성취감과 인정욕구가 발현된 것이다. 미국의 해군력이 전 세계 6개 함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중국의 해군력은 서태평양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중국에 유리한 점이다. 또한 중국이 미사일, 기뢰, 잠수함으로 구축한 강력한 A2, 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도 미국의 대형 함정을 손쉬운 표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의 수상함 총톤수에서 66%를 차지하는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초대형 함정이 A2, AD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역시 대형 함정의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중소형 무인함대를 활용한 분산해양작전, 복제기 구상, 지옥문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재래식 대형 함정을 생산해온 미 조선업체와 수많은 하청업체가 작은 규모의 무인함정을 대량 생산하려면 대규모 구조조정 및 공급망 재편을 해야 한다. 또한 조선업체와 하청업체가 소재한 지역구 의원들의 투표담 합이 무인함대 건설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경로 의존성의 극복이 당면 과제다. 해군력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의 행태도 180도 변하고 있다. 대만 위협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물러나야 했다. 1954년의 1차 대만 해협 위기에서 중국은 미국의 핵위협에 물러나야 했다. 1957년의 2차 대만 해협 위기와 1996년의 3차 대만 해협 위기에선 미 항모전단의 개입에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상황이 급반전됐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에 맞추어 2022년 8월 3에서 10일 동안 역사상 최초의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메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 일정에 맞추어 2023년 4월 8에서 10일에도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과의 연합훈련 일정으로 인근 해역에 있었지만 대만 해협 진입을 자제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라이칭더 총통 취임 직후인 2024년 5월 23-24일에도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훈련의 장소가 대만의 영해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 경로인 대만의 북동 남부 해역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